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에서 국보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통도사 팔상도를 비롯해 특별전을 알차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지방법원이 종단협의 신청한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교 분리 원칙이나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불교계가 가장 큰 힘을 줬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동지를 맞아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팥죽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침낭과 핫팩 등 방한용품도 지원했습니다. 민속극 형태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던 불교 민속문화 땅설법이 문화재청 미래무형문화유산 국민공모 목록에 선정됐습니다. 전승 위기를 겪는 땅설법 보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주불교 청년회가 7년째 동안거 정진 중인 스님들을 위해 전국 선원과 강원에 감귤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후원과 택배비 보시로 감귤 10kg 24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연말연시, 사람 붐비는 번화가보다는 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선의 승려 장인을 더 알차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은 전국 사찰에 흩어져 있는 스님 장인들의 역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중 눈여겨볼 작품들은 국보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 보물 통도사 팔상도, 보물 용문사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 세 작품 중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통도사 팔상도는 수십 명의 화승이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에 나눠 그린 대작입니다. 대형 불사 때 분업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작품으로 밑그림을 함께 전시해 대형 불화가 어떤 과정으로 그려지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불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감상하실 수 있고 또 이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행과 오랜 시간을 들였었던 색채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선까지 함께 감상해 보시면 팔상도를 뒤로 하고 코너를 돌면 어두운 공간에 화려한 열애 설법상이 등장합니다. 337년 만에 처음 사찰 밖으로 나와 전시된 예천 용문사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상과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의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2차원의 불화 대신 목각을 새겨 부처님 세계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을 줍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금빛 찬란한 부처님의 세계를 보다 눈앞에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창안했을 것이고 그렇게 구현된 것이 바로 이 눈앞에 펼쳐진 환희로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다른 감상법보다도 이 세계에 마주해 있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경이로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법상이 장엄한 모습으로 관객을 압도한다면 다음 만나는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는 그림이 담고 있는 가르침의 크기로 압도합니다.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화엄경 변상도는 화승이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깊은 수행을 통해 불교 교리에 통달한 수행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키오스크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지 풀어놓아서 오시면서 화엄경의 내용을 한 화면에 어떻게 담아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선제동자의 구법여행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풀어낸 미디어 아트 화엄의 바다를 함께 보시면서 불화에 대한 여러 이해의 각도를 좀 더 넓혀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스님장인들의 신심이 드러나는 작품 145점이 전시된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은 내년 3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우리 사회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조차 국가가 주도한 종교 편향 시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신청한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캠페인이 정교 분리 원칙이나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정 종교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는 불교계의 반발과 비판에도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25일까지 지속됩니다. 서울지방법원이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중지해달라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단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수용을 해서 이미 게시문이나 공고문에서 다 내렸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캠페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캠페인을 중단해라 요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캠페인 보조금 지원 외에 홍보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더 이상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캠페인 중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가처분을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정 종교 편향적 예산을 지원하고 정교 분리 원칙과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명예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정문에서 캠페인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등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교계를 상대로 어떤 불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가해서 피해를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서 반대로 다른 종교단체에 반사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차별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정한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체부가 불법 행위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불교계가 차별받고 피해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종단협 측 변호인은 법원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후 대응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불교계가 가장 큰 힘을 줬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온 심 후보는 법 제정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은 불교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정 과정에서도 늘 함께해 주셨어요. 특히 삼보일배로 우리 스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차별금지법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신 종교가 불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 후보는 일부 종교계의 반대와 그 눈치를 보는 거대 정당들로 인해 차별금지법이 표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원행 스님이 여러 종교계 인사에게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전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불교계 응원에 힘입어 기독권 구조를 타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종교계에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니까 그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통 크게 좀 국회에서 좀 책임을 받아 안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원행 스님은 부처님은 약 2600년 전부터 사성계급이 모두 평등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수리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사회에서 정의당이 용기를 갖고 빛과 소금처럼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발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열심히 용기를 잃지 말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정의당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차별금지법에 더불어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불교계 현안과 관련된 법 개정에 심 후보와 정의당이 관심 갖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미래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과 김의정 신도회장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신도들과 함께 신행과 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불사가 원만 회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조계사 신도들이 불사에 꾸준히 동참해줘서 인도 부다가야에 설립 중인 한국사찰 분황사와 세종시 광제사 등 불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동지하면 달콤한 팥죽 떠오르시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동지를 맞아 소외계층에게 팥죽으로 온정을 나누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한용품도 지원했습니다. 나눔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들이 팥죽을 포장하는 데 한창입니다. 달콤한 팥죽과 함께 시원한 동치미를 그릇에 담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우정총국 앞 오후 5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팥죽을 나눕니다. 지난 애구는 떨쳐내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라며 덕담도 건넵니다. 내일부터는 또 해가 길어지는 날인데 음과 양이 나눠지는데 우리의 삶이 좀 버겁고 힘들더라도 또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듯이 이 동지 기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어제 마련한 따뜻한 한 끼 동지팥죽 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돼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동지팥죽 사찰 음식 200인분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침낭과 핫팩 등 방한용품도 지원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동지팥죽 나눔 행사는 노숙인들을 돕고 있는 승가 봉사단체인 다나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함께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불련하고 그리고 불교문화사업단하고 협력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면서 이렇게 특히 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불교문화사업단은 동지팥죽으로 온정을 나누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민속극 형태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던 불교 민속문화 땅설법이 문화재청 미래무형문화유산 국민공모 목록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지역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면 문화재청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전승 위기를 겪는 땅설법 보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스님들이 구성진 가락을 뽐내고 대중 앞에서 실감나게 연기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 민속문화 땅설법.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땅설법이 몇 년 전 실제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불교학계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전승자가 유일한 상황이어서 전승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국민공모를 거쳐 땅설법을 비롯해 윷놀이, 목깨나루 뱃소리 등 15개 종목을 주요 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공모로 선정된 이 종목들은 해당 지자체가 지역 대표 무형유산으로 육성하면 2023년부터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의례 공동체가 돼서 전승해온 소중한 불교 문화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대본과 연출을 갖춘 대중설법이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은 아마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땅설법은 스님들이 예술 행위를 통해 불교의 요체를 알린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종합예술로 중생을 교화하는 통속적 설법으로 화엄신앙이 민간에 토착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선제동자, 목련존자, 성주신 일대기와 안락국 태자경, 태자 수대나경 등 본전과 별전 10여 종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그림 자극을 활용해 불교 이야기의 서사를 극대화하는 효과도 불러옵니다. 이런 땅설법의 유일한 전승자는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 스님은 이북에서 활동한 강통, 무명 스님에게 땅설법을 사사해 전법회와 전법계를 받았습니다. 한때 전승이 어려워 포기할 생각도 했던 다여 스님은 땅설법에 대한 관심이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다 전승이 끊어졌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힘들더라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라는 어떤 그 부처님의 인연법인가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민중의 애환을 위로하고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문턱을 낮췄던 땅설법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으로 조금씩 빛을 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진각중 종립대학인 위덕대학교가 어제 교내 갈마관에서 제9대 총장에 선임된 회성정사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취임식에는 진각중 통리원장 도진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정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해 설립종단의 스승이 처음 총장에 선임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위덕대 신임 총장 회성정사는 자주와 자력, 원칙과 책임, 회통과 융합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며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대학 조직과 교육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진각중 종의회 의원, 현정원장, 통리원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 기여한 회성정사의 위덕대 총장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25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제주에는 어려움에 처한 해외 불교 국가를 돕고 사찰 문화 해설사를 양성해 올바른 불교 문화 전파를 돕는 청년 불자들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동안거 정진 중인 전국 선원과 강원에 감귤을 보시하며 신축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재배한 제주 감귤을 차곡차곡 분류하고 상자에 포장하는 손길들이 능숙합니다. 제주불교 청년회가 7년째 동안거 정진 중인 스님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국 선원 및 강원 감귤 보내기 사업 현장. 제주불교 청년회는 지난 19일 회원들의 감귤 후원과 택배비 보시를 통해 마련한 제주 감귤 10kg 240박스를 전국 200여 선원과 강원으로 전달했습니다. 제주불교 청년회에서는 올해로 7년째 동안거에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들께 이렇게 청년 불자들이 지은 농산물을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공양물을 드시고 스님들께서 건강하게 동안거를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활동에 제약이 걸린 상황에도 제주불교 청년회는 미얀마 돕기 금강경 사경과 제주불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불교국가 스리랑카 구호물품 전달로 활발한 신행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며 사찰문화 해설사 배출을 통한 올바른 불교문화 전달에도 앞장선 청년회는 감귤 보내기 사업을 끝으로 신축년 신행 활동을 뜻깊게 회항했습니다. 2022년에도 저희가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찰문화 해설사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 포교 프로그램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저희가 기대하게 하고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어려운 곳에 손을 내밀며 슬기로운 불자 활동을 진행 중인 제주의 청년들. 제주불교 청년회는 2022년 이민년에도 청소년 포교에 집중하며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청년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불교 청년회 사랑! BTN 뉴스 김광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사찰과 불자들을 위한 참불과 율동 영상 부처님이 될 테야와 보물찾기 2편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부처님을 사랑해 부처님이 좋아요에 이어 제작된 율동 영상은 보다 재미있고 쉬운 동작들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은법 풍경소리와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가 각각 음원 제공과 율동 지도를 지원하고 율동은 진관사 어린이법회 소속 이도겸, 서수진, 최윤서 법우가 참여했습니다. 영상은 종단 홈페이지 포교 자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조계종 유튜브 공식 채널 등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태고종 제주 반야사 공덕회가 제주도 내 병원 2곳에 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제주 반야사 공덕회가 어제 제주대학병원과 제주의료원, 취약계층 환자 가정에 총 700만 원 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매년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해온 반야사 공덕회는 지역사회와 요양원 등에도 쌀과 물품 등을 전달하며 온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반야사 주지 현파 스님은 작은 마음들이 모여 전달된 성금이 병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으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칠곡 대원사가 어제 동지팥죽을 나누며 코로나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대원사 주지 현정 스님과 봉사단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힘쓰는 관할 공무원, 거점 병원과 약국, 지역민과 복지센터에 팥죽 총 700그릇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현정 스님은 서로가 힘든 시기지만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며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적지만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